안녕하세요. 스튜디오 드래곤 발표를 맡은 리서치 4팀 최지원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2016년 5월 3일 창립한 회사로 17년 11월에 상장했습니다. 드라마 산업은 지상파가 주도하던 과거와는 달리 17년 4월 넷플릭스 동시방영과 19년 1월 오리지널 콘텐츠 편성을 시작으로 판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OTT를 통한 국내 콘텐츠들이 흥행에 성공하자 OTT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대한 관심도가 커졌으며 이러한 흐름에 따라 OTT 플랫폼은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지상파 채널의 방영권 등을 판매하던 과거와는 달리 OTT 확대 이후로 OTT에게 동시 방영권을 주어 선판매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스터 션샤인의 경우 제작비가 430억 원이 들었지만 넷플릭스에게 선판매로 300억 원에 팔아 제작비의 상당수를 회수할 수 있었으며 채널에 편성하면서 220억, 기타 수익까지 합쳐 132%가량을 회수하였습니다. 이렇게 방영 전 넷플릭스의 콘텐츠를 선판매함으로써 제작비를 회수하여 흥행과 상관없이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독료로 수익을 창출하는 넷플릭스는 이탈자를 막고 가입자를 유인하기 위해 꾸준히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들여와야 합니다. 따라서 드라마 제작사에게 제작비를 지원해주고 제작비에 따른 마진을 분배함으로써 제작비 최대 130%를 줍니다. 드라마 제작사는 IP를 넘겨주는 대신 흥행작 라인업을 확보해 나갈 수 있습니다. 확대되었던 OTT 시장은 현재 레드오션입니다. 특히나 코로나 비대면으로 인한 특수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유료 OTT 시장을 독점하며 매년 이용자를 늘려왔던 넷플릭스는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작년 1분기에 처음으로 이용자가 감소되기도 했습니다. 국내 플랫폼 중에서는 티빙이 올해 1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21% 성장하였지만 여전히 적자입니다. 따라서 OTT에게는 가입자 유인을 위한 콘텐츠 확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OTT 업체에게 오리지널 콘텐츠의 중요성은 더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스위트홈, 승리호, 오징어 게임 등 한국의 오리지널 콘텐츠가 공개될 때마다 이용자가 상승하는 추이를 보여왔습니다. 더글로리 역시 공개 3일 전 이용자가 약 55.6%가량 상승했습니다. 이는 다른 OTT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티빙은 술꾼 도시 여자들 공개 이후 이용자가 상승했으며 쿠팡플레이는 안나 공개 이후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오리지널 콘텐츠는 화제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용자 상승을 위해서는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이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콘텐츠 경쟁력이 강한 제작사에게 유리해진 상황입니다. 다음은 기업 분석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CJ ENM의 자회사로 초창기에는 CJ 운영 채널에 드라마를 공급하였으나 OTT 시장 확대에 따라 넷플릭스, 티빙 등 OTT에도 드라마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즈니 플러스, 쿠팡 플레이 등 공급 채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도깨비, 김비서가 왜 이럴까, 미스터 션샤인 등 다수의 화제작을 내놓으며 콘텐츠의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는 존재하지만 동사는 화제작 공개 이후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패턴을 보입니다. 하지만 호텔 델루나의 경우에는 화제작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미루어 보아 흥행작이 미미한 시기가 이어진다면 흥행작이 방영되어도 주가가 반등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20년부터 22년에서도 보입니다. 이를 미루어 보아 동사의 주가에는 개별 작품의 흥망은 단기 주가에 영향을 주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선방한 작품이 꾸준히 나오는 그 전체적인 흐름이 더 중요하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21년을 제외하고 매년 매출이 상승하는 추세를 이어왔습니다. 초반에는 흥행작이 줄어도 매출 상승이 가능했고 다만 영업이익에는 하락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는 달리 OTT 등장 이후로 동시 방영과 공급 채널 확대를 통해 흥행작 하락과 관련 없이 매출과 영업이익을 증가시켜왔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것은 21년 유일하게 매출이 하락한 것인데 이 역시 단가 상승으로 인해 영업이익은 증가했습니다. 특히 작년 36% 성장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공급 플랫폼 증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매출 중 68%가 판매에서 발생하고 그중 76%가 해외에서 발생합니다. 작품 공급량과 공급 채널이 확대됨에 따라 해외 판매 매출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매출 총 이익률 역시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사의 수익성이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또한 작년 콘텐츠리 중앙의 드라마 자회사가 적자를 낸 것과 비교했을 때 동사의 수익성의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OTT 진입으로 인해 바뀐 드라마 산업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의 가치는 더 높아졌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19년 넷플릭스와의 계약 체결로 신작의 평균 판매 단가가 상승했으며 이어서 타 OTT들과의 계약으로 단가 상승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상승 추세를 볼 때 드라마 시장 내에서 제작량 대비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데에 있어서 유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이러한 판매 단가 상승을 통해 동사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방영 편수 역시 제작사의 역량을 판단하는 좋은 기준이 됩니다. 드라마는 지상파 채널에는 방영권으로, OTT에는 동시 방영권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구작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유하는 작품 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팔아서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작품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3개년간 방영 편수와 매출액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는 30편 이상 방영 예정으로 방영 편수가 늘어나는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총 비용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22년 총 비용 대비 제작 원가의 비율이 상승했습니다. 투자 포인트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OTT와의 계약으로 평균 판매 단가 상승률이 성장하는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이 점을 미루어 보아 올해 넷플릭스와의 재계약과 디즈니 플러스와의 협업 확대는 판매 단가 상승에 다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올해 역시 공급처 개수가 늘어나므로 공급 채널 확대에 따른 매출액 상승 기조가 이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개될 라인업입니다. 3분기부터 경이로운 스몬2, 스위트홈2 등 전작에 성공적이었던 시즌제 콘텐츠가 공개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는 공개 시마다 이용자를 상승시키는 화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가 작년 2개에서 6개로 늘어남에 따라 동사의 화제작이 늘어날 것입니다. 앞서 선방한 작품들이 다수 등장하는 흐름이 중요하다는 분석에 의거하여 주가 상승이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하반기부터 다시 중국 OTT에 한국 드라마가 방영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중국 OTT에 공급된 한국 드라마는 총 5편이며 이 중 2편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작품입니다. 이러한 판매가 확대된다면 추가 매출액 상승이 기대됩니다. 리스크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작년 마이너스 620억 원으로 악화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현지 드라마 제작으로 인해 제작비 규모가 급상승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OTT 채널에 오리지널 작품을 공급하는 구조는 방영 전에 제작비가 회수되기 때문에 현금이 유입되어 이 하락세를 완화시켜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는 플랫폼 사용자 이탈입니다. 구독료 상승 등의 요인으로 OTT 플랫폼 이용자들의 이탈 요인이 존재하나 제작사 수익은 넷플릭스 이용자 증가과 관련이 없으므로 매출에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작년 넷플릭스 실적 감소로 인한 주가 하락에 스튜디오 드래곤의 주식이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리스크로 제시합니다. 밸류에이션입니다. 동사의 판매 구조인 내수 편성, 내수 판매, 해외 판매, 기타로 나누어 계산했습니다. 올해 TVN 채널 방영 편수가 작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생각되어 상승률은 둔화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따라서 21년 상승률과 22년 상승률의 중간값인 1%의 상승 여력을 고려하여 상승률 3%를 적용시켜 산출했습니다. 내수 판매는 국내 플랫폼의 방영 예정 편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전년 성장률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출했습니다. 해외 판매는 공급처를 늘림에 따라 성장 기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전년에 비해 공급처 증가분이 더 커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작년 상승률에서 할인한 50%를 적용하여 산출했습니다. 기타 매출은 크게 늘지 않다. 작년에 급감했던 추세를 반영하여 감소하는 추세는 이어지되 그 감소폭은 그대로 줄어든다고 가정했습니다. 따라서 하락률 10%를 적용하여 산출했습니다. 4가지 부문의 매출액을 합하여 매출액 9,103억 원을 산출했습니다. 매출 원가는 동사가 IR 자료에서 밝힌 23년 제작비 상승률을, 판관비는 판권 상승 기조가 이어지는 기조를, 영업외 손익은 해외 판매가 증가하는 기조를 반영하여 계산하였고
당기순이익 878.1억 원을 산출했습니다. 콘텐츠 제작사별로 퍼가 천차만별이므로 평균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동사는 콘텐츠 종목 중 꾸준히 실적을 올리는 유일한 대형 제작사라고 판단하여 곧 고평가될 것으로 생각해 현재보다 높은 30을 타겟퍼로 잡았고, 이를 통해 예상 주가 87,660원을 산출했습니다. 24년 역시 작년과 비슷한 논리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내수 편성의 경우에는 다양한 공급처에서의 판매를 목표로 하는 동사의 목표와 넷플릭스 계약 당시 동시 방영 편수를 미리 설정해 두었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예상을 반영하여 더 이상 내수 편성을 줄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적용하여 매출액 1조 1,523억 원을 산출했습니다. 비용 역시 23년의 논리를 적용했습니다. 제작비 상승과 해외 판매 기조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전년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논리를 적용하여 당기순이익 924억 원을 산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꾸준한 실적 상승으로 고평가될 것으로 예상하여 타겟퍼를 32로 잡았고 예상 주가를 98,368원으로 산출했습니다. 따라서 상승 여력 48.81%로 투자 의견 바이를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